찰싹?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딜 우리 아들을 넘봐. 가문에 먹칠하는 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독설이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신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흰 장미와 카사블랑카로 장식된 웨딩홀에는 서정그룹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유진이 신랑 서준호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하객석에서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고아 며느리구나. 정말 예쁘긴 하네.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이 부채질을 하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보육원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서정그룹까지 올라왔을까? 준호 도련님이 참 답답해. 그깟 얼굴에 완전히 넘어가서 뒷줄에서도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신부 쪽 하객이 10명도 안 된다던데? 당연하지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불쌍하긴 해. 혼자서 어떻게 살았을까? 유진의 귀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표정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더욱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유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오늘은 우리만의 날이야. 나는 괜찮아요. 원래 이런 시선들은 익숙해요.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어른들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 차명화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명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값비싼 샤넬 정장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명화가 마이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이 마블 바닥을 치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탁, 탁, 탁.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리로 가시지? 축사는 안 하시나? 뭔가 이상한데? 표정이 왜 저래?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명화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명화가 유진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홀 안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명화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차명화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홀 안이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설마 신부한테 저런 말을? 결혼식장에서? 이럴 수가, 어떻게 저런 일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호가 황급히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세요.
오늘은 결혼식이잖아요. 하지만 차명화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퍽! 차명화의 손바닥이 유진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하얀 베일이 흔들렸습니다. 어머, 어머,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때리다니.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은 뺨에서 타오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명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명화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정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가문의 먹칠하는 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유진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차명화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작지만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재벌가에서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불쌍한 신부.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고아는 고아구나. 가문이 없으니까 예의도 모르나 봐.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바쁘게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서준호가 유진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유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과 언론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서정그룹 며느리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뺨 맞아. 충격적인 재벌가 결혼식 현장. 고아 출신 며느리 둘러싼 서정그룹 내부 갈등. 부모 없는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굴욕 준 시어머니.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영상과 사진들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아는 인물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유진이 신혼집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정그룹 주가가 개장 후 1시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TV로 몸을 돌렸습니다. 연이은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력의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매도 공세로 인해 서정그룹이 창사 이래 최악의 자금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정그룹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유진의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서준호, 시어머니, 회사 사람들, 기자들.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차명화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차명화가 유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그 더러운 아군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망쳤어.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은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만 계속 생기고 있다고. 유진이 침착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체 뭘 했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뭘 했냐고? 내가 재앙이야, 재앙.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망치고 있어. 차명아가 거실에 있던 유리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병이 유진 바로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꽃과 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진은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내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정하라고? 회사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때 서준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저 애가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 차명아가 서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준호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서준호가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서류라고요?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가문을 위해서 희생해줘. 정말 미안해. 서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내미는 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받지도 않고 서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서준호보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유진이 침실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용품들 뿐이었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유진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차명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 애초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 고아는 고아답게 살아야지. 유진이 현관에서 멈춰서서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차명아와 서준호를 한 번씩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유진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차명아가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유진의 뺨에 있던 빨간 손자국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고급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는 서정그룹의 실시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그룹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을 거듭했고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차명아가 서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차명아가 마이크 앞에 서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서정그룹의 현재 위기는 내부 배신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 배신자는 바로 제 아들의 전 부인 한유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그게 정말인가요? 한유진이 배신자라고요? 한유진은 결혼을 핑계로 우리 가문에 들어와 회사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유진이 우리 회사 내부 문서에 접근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차명화가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한유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우리 그룹이 입은 피해는 수백억 원에 달해요. 차명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정그룹 위기, 내부 스파이 소행 의혹, 고아 출신 며느리, 산업 스파이 혐의 받아, 서정그룹 전 며느리 상대로 수백억 손배소 제기, 유진이 머물고 있던 작은 고시원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낡은 TV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나오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유진 씨 맞습니까? 서정그룹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작은 회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20명 남짓한 직원이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면접관이 유진의 이력서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한유진 씨가 맞나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하지만 저희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정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유진 씨를 채용하는 회사와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더군요. 면접관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그 회사를 나온 후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서정그룹의 압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친구였던 소영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소영이 전화를 통해 말했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나오더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 당연하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만나기가 좀.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해서.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성경이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에는 서정그룹 주가, 뉴스, 그리고 유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님, 모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강인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서정그룹의 자금 상황은 어떤가? 정성경이 화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6개월 안에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주요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차명화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유진 씨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계속하고 있고요. 정성경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모르는군.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말이야. 유진 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인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견디고 있어. 우리 핏줄이니까 당연해. 정성경이 유진의 모습이 나온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이혼 재판 당일이야. 그 애가 모든 걸 잃는 순간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지. 정성경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혼자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준호와 차명화는 최고급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한유진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변론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진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부터 주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서정그룹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한유진은 결혼을 빌미로 서정그룹에 침투하여 기업 기밀을 탈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우리 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명백한 주가 조작 행위입니다. 유진이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기밀에 접근한 적도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주부였을 뿐입니다. 회사 컴퓨터에 접근한 적도 없고 중요한 문서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조작된 증거들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유진은 혼자서 모든 걸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한 결과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50억 원을 명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굴욕을 복수하고 싶다면 오늘 밤 11시 서울 외곽의 폐쇄된 미술관 앞에서 검은색 방탄 차량에 탑승하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상한 전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이 폐쇄된 미술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고급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유진이 차에 타자 뒤쪽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밍크 코트를 입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노부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노부인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넌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아주 잘 안다. 노부인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대체 어떻게 절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친외할머니 정성경이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라고요? 제 할머니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줄곧 너를 지켜봐 왔다. 정성경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부모의 원수이자 너의 굴욕을 갚을 힘이 이 가문에 있다. 무슨 뜻인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정그룹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바로 나다. 나는 금융계의 섀도우 마스터야. 정성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서정그룹을 망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공매도, 모든 압박이 다 내 작품이다. 차명화 그 여자가 내게 한 일에 대한 복수지.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바로 너에게 가문을 물려주는 것이다.
서정그룹을 완전히 인수해서 유선홀딩스로 만드는 거야. 정성경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검은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정성경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서정그룹의 위기가 모두 할머니 때문인가요? 그럼 당연하지. 차명아, 그 여자가 내게 한 짓을 가만히 둘 줄 알았나? 정성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승리는 따로 있다. 무슨 뜻이에요? 복수는 한순간이지만 지배는 영원하다. 나는 내게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을 주고 싶어. 정성경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정그룹을 파멸시키는 대신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성을 갖게 해주겠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유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피를 받았어. 그리고 이미 그들의 굴욕을 견뎌냈잖아.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야. 차량이 한강변의 고급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앞으로 지낼 곳이야. 그리고 훈련받을 곳이기도 하고.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안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금융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봐. 할머니한테 숨길 게 뭐 있겠니? 복수가 성공하면 할머니의 재산을 제가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정성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유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공증각서를 쓰고 싶어요. 무슨 각서? 복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할머니의 개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요. 정성경이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쓰려고 하니? 어차피 다 내 거인데. 제 복수 의지가 순수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정의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걸요. 유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성경이 잠시 유진을 바라보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오후, 빌라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금융 서적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 양. 그 남자가 유진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나, 누구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입니다. 데이비드 리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유진이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차명화 시어머니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리 변호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기네요. 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성경 할머님의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20년 전부터 할머님이 키우신 수석 인재였습니다. 오랫동안 차명화에게 잠입해 있었던 거죠.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성경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할머님. 차명화를 떼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정성경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유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차명아 곁에 심어둔 스파이야. 지난 10년간 서정그룹의 모든 비리를 수집해왔지. 정성경이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차명아의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기록, 모든 불법 행위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짜로요? 유진이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차명아는 지난 5년간 회사 돈 2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모두 해외 계좌에 숨겨놨죠. 데이비드 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명아가 직접 서명한 비자금 조성 지시서입니다. 필체 감정까지 완료된 상태죠. 유진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차명아를 완전히 끝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정성경이 말했습니다. 언제 사용할 건가요? 차명아가 너를 구속시키려 할 때야. 그때가 역공의 타이밍이지. 정성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유진의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진은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금융 지식, 기업 인수합병 전략, 협상 전술. 정성경이 평생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유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정성경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자금력입니다. 틀렸어. 정보야.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것보다 강한 무기는 없어. 정성경이 단호하게 교정해줬습니다. 그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으면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어. 유진이 빠르게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타고난 지능에 굳은 의지까지 더해져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정성경이 가상의 기업 인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50억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의 급한 사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 다음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할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장 50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회사 수익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요. 훌륭해. 3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정성경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 서정그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차명아가 임원회의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회장님, 공매도 세력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부사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은행들은 어떻게 됐어? 모든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부도 위험 기업으로 분류됐어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차명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망하는 거야? 우리가? 현재로서는 3개월 안에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명아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한유진 그 여자 때문이야.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라고. 회장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하라고? 회사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차명아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유진을 구속시켜야 해.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는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든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야 해. 차명아가 데이비드 리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한유진을 구속시킬 방법이 없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정성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님, 차명아가 유진 양을 구속시키려 합니다. 그렇겠지.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야. 정성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내일 새벽에 차명아의 모든 불법 행위를 검찰에 제보할 겁니다. 이틀 후 아침, 차명아가 검찰청으로 유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대의 검찰 차량이 서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차명아 회장님 계십니까? 수사관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왜? 차명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돼. 차명아가 소리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명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데이비드 어디 있어? 차명아가 데이비드 리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정그룹 차명아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 200억 원 규모 불법 자금 조성 의혹, 폐륜적 재벌 며느리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행위까지. 유진이 빌라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정성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차명아는 끝이에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정성경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지배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지.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의 훈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해봐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명아의 긴급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서정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주가가 더 떨어질 곳이 있었습니다. 정성경이 빌라 거실에서 실시간 주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차명아는 완전히 끝났어. 그럼 이제 서정그룹을 인수하면 되는 건가요? 유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복수는 이제 그만둬야 해. 정성경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예. 왜요?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복수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어. 너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해. 정성경이 유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야 해. 고아라는 꼬리표, 그것을 극복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야. 정성경이 새로운 서류를 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선 엔젤스요? 이게 뭐예요? 유진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 투자 펀드야. 내가 대표가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펀드 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는데요. 당연하지. 3개월 동안 내가 가르친 게 뭐라고 생각해? 정성경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고아 출신의 이혼녀인데. 경험은 쌓으면 돼. 그리고 너에게는 곧 좋은 파트너가 생길 거야. 정성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유선 엔젤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날 첫 투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AI 기술 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기존 솔루션보다 30%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창업자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유진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장 진입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세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 그건 창업자가 당황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업자가 나간 후 문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30대 후반의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적인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유진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김민우라고 합니다. 자산관리사죠. 김민우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유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푸른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김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유진이? 그때 그 작은 아이가? 민우 오빠, 정말 오빠가 맞아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고는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멋진 여성이 되다니. 김민우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신 거예요? 정성경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 유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김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빠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그래. 그런데 유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 정말 뿌듯해. 김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많이 변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응, 완전히 달라졌어. 그때는 무서워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한 여성이 됐네. 김민우의 말에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공동 매니저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유진이를 돕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야. 김민우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유진과 김민우는 함께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유진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김민우의 풍부한 경험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유진아, 이 회사 어떻게 생각해? 김민우가 서정그룹의 자회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정테크네요. 기술력은 괜찮은데 모기업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어요. 유진이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인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서정그룹 쪽에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유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외 거래로 천천히 매수해 볼까? 완벽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과 김민우는 서정그룹의 알짜 자회사 3곳을 목표로 은밀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차명화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직원들이 다 어디 갔어? 사무실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야? 차명화가 텅 빈 사무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다들 어디로 갔다는 거야? 대부분 유선 엔젤스라는 펀드로 이직했습니다. 유선 엔젤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회사야? 차명화가 의아해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신생 펀드라고 합니다. 누가 운영하는데? 제인정이라는 여성 대표가 운영한다고 합니다. 차명화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서준호는 회사를 살릴 투자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 투자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서정그룹에 투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 죄송합니다.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유선 엔젤스를 찾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신생 펀드지만 뛰어난 투자 안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준호가 접수대에 말했습니다. 제인 정 대표님과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 씨.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한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의 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눈빛. 유유진? 너야? 서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인 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 비즈니스 네임이니까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앉으세요.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야죠. 유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투자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입니다. 과거 일은 잊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일체의 사적 감정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서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안은 들어드릴게요. 제안이요? 서정그룹 경영권을 3개월간 저에게 위임하세요. 그러면 회사를 살려드릴게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경영권을 맡기라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서정그룹에 투자할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유진이 서정그룹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부도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서준호가 자료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정말 회사를 살릴 수 있어? 진짜로? 보장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다시 말해줘. 3개월간 모든 경영권을 저에게 위임하세요. 대신 회사는 살려드릴게요. 서준호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진이 미리 준비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준호가 서명을 하는 동안 유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이제 한유진이 아닙니다. 제인 정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잖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경영진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호가 회의실을 나간 후 김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요, 오빠. 유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네,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예요. 유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서정그룹 경영권을 위임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회사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부실 부서는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인정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진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4개월 전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던 그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홀딩스 대표 제인정입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선홀딩스라고 하셨는데 서정그룹과 무슨 관계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유선홀딩스가 서정그룹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인수가 이루어진 건가요? 인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정그룹 기존 경영진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이 차분하게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개월간 서정그룹의 우량 자회사들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유진이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서정그룹 본사와 경영권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서정그룹은 유선홀딩스의 계열사가 됩니다. 기존 경영진의 경영 실패 책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책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회사 재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모든 부채를 정리했고 4개월 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부도 위기였던 회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인정 대표님의 본명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몇 달 전까지 서정그룹 며느리였던 그 한유진 맞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그 한유진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고아 출신 며느리에서 재벌 총수로 기자들이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결혼식장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복수가 목적인가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열광했습니다. 고아 며느리의 화려한 복귀. 한유진 4개월 만에 서정그룹 주인 되다. 21세기 신데렐라 스토리. 모든 뉴스가 유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김민우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빛의 씨앗 재단을 설립합니다. 유진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우가 옆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100명의 청년에게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단 설립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에서 출자합니다.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답변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보육원 출신들을 돕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들과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부모가 없다고 꿈까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유진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복수보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정성경 할머니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할머니는 기회만 만들어줬을 뿐이지. 정성경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마지막 단계요? 서정그룹을 완전히 청산하고 유선홀딩스로 통합하는 거야. 정성경이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됐어. 이제 내가 결정만 하면 돼. 유진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차명화는 어떻게 되나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끝난 거야. 모든 재산이 동결됐고 추가 기소도 예정되어 있어. 정성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준호는 내가 결정해. 그 사람은 내 전 남편이니까. 유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차명화가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정식 약속을 잡고 온 것이었습니다. 유선홀딩스 회장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명화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잘했어, 한유진. 정말 대단해. 차명화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라고? 웃기지 마. 뒤에서 조종한 게 누군데? 차명화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웃기지 마세요. 비자금 조성, 횡령, 그게 정당한 방법인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차명화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제게 뭐라고 했죠?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그랬죠? 차명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주제를 모르는지 알겠어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인격 모독은 하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니까요. 차명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교육을 운운해. 저는 이제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범죄자고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명화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나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정그룹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유선홀딩스로 통합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유진이 공식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유진 신임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선홀딩스를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진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준호가 유진을 찾았습니다. 유진아, 아니 회장님. 서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서준호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노력했으니까요. 유진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너 같은 사람을 놓치다니. 서준호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정성경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라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모든 걸 해낸 거야.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지? 네, 정말 행복해요.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네. 정성경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유진의 성공 스토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한유진 신화 4개월 만에 재벌 총수로, 고아에서 회장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여성, 새로운 시대의 여성 리더 탄생. 유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결혼식장의 굴욕은 이제 성공의 발판이 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유선홀딩스 회장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 양,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강인호 비서실장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다급하게 왜 그러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졸중 증세를 보이셨어요. 빨리 오세요. 정말 빨리요. 강인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유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손녀입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유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뇌에 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나요? 정말 괜찮을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후에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출혈량이 상당해서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수술실 앞에서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민우도 달려와서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유진아. 할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시잖아. 김민우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떡하죠? 이제 겨우 가족이 생겼는데.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성경 할머님은 강철 같은 분이야. 분명 이겨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정말 유일한 혈육이라고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님이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야.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복에는 땀이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유진이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예요.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곧 깨어나시겠죠? 노안으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이라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기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민우가 재빨리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유진아. 아직 희망은 있어. 정성경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개의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유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빨리 깨어나세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성경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유진이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명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출입 권한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긴 중환자실인데. 유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서준호 명의로 면회 신청을 했어. 아직은 법적으로 가족이니까. 그게 뭐 이상해? 차명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여기는 중환자실이에요. 나가긴 왜 나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중요한 용무가 있다고. 차명아가 정성경이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유진이 차명아를 막으려 했지만 차명아가 더 빨랐습니다. 차명아가 정성경의 생명유지장치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스위치만 꺼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정말 간단하네. 차명아가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당장 손 치우라고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무서워? 내 뒷배가 사라질까봐 무서워? 차명아가 유진을 비웃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이 할머니 힘으로 잘난 척하고 뻐기고 다녔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환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다니. 정말 인간이에요? 유진이 분노했습니다. 해를 가하는 게 아니야. 거래를 하는 거지. 아주 공정한 거래 말이야. 차명아가 여전히 생명유지장치에 손을 올린 채 말했습니다. 무슨 거래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면 이 할머니를 살려주겠어. 어때, 공정하지? 차명아의 눈빛이 악독했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제정신인가요?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이 할머니 목숨이 내 회사보다 소중하지 않아? 차명아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인질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범죄예요. 인질이 아니라 보험이지. 내가 착하게 굴면 할머니도 안전하고 내가 삐뚤어지면 할머니도 위험해지는 거야. 아주 간단한 원리지. 차명아가 과거 유진의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손으로 기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 당장 치우세요. 할머니한테서 손 떼라고요. 유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조건을 들어줄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조건이 뭐예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유진이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유선홀딩스 회장직을 포기해. 그리고 서정그룹 경영권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놔. 깔끔하게. 차명아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차명아가 협박했습니다. 유진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숨을 지키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이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시간? 좋아. 3일 줄게.
3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깔끔하게. 차명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할머니의 치료를 중단시킬 거야. 내가 서준호를 통해서 의료진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거든. 가족의 권리로 말이야. 차명아가 비열한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가족의 치료 중단 요청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 차명아가 완벽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만 주세요. 유진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는 거 알지? 너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차명아가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3일 후에 답 들으러 올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현명한 선택하라고. 차명아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말하면 바로 치료 중단이야. 그것도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차명아가 나간 후 유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정말 큰일 났어요. 유진이 김민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김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차명아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악독한 여자가 어떻게 환자한테까지. 정말 인간이 아니야. 김민우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당연히 포기할 수 없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김민우가 유진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비상 연락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스위스 은행 관리인이라고. 유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그쪽에 연락해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할머님이 준비해 두신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럴까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유진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할머니가 알려준 비상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경 여사의 손녀 한유진입니다. 아, 유진 양. 할머님께 미리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스위스에서 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상황이 너무 급해요. 정성경 여사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틀 후 차명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결정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차명아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하루만 더 주세요. 시간은 끝났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오늘 당장 서명해야 해. 차명아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두꺼운 서류가 다 뭔가요? 서정그룹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유선홀딩스 회장직도 사임하는 거고. 차명아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원래 가졌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차명아가 펜을 유진에게 밀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아니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유진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건지.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비 완료. 지금 서명하세요. -D. 데이비드 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역공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야. 일찍 그럴 것이지. 차명아가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명아가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야. 일찍 이럴 것이지 뭐. 차명아가 승리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서명 대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북을 꺼낸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컴퓨터를 꺼내? 차명아가 의아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요. 유진이 차분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데? 차명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할머니 생명 유지 장치를 만지면서 저를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유진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차명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스위치만 꺼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면 이 할머니를 살려주겠어. 차명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촬영한 거야? 병실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녹화됐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시간으로 여러 곳에 전송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검찰청, 언론사, 유선홀딩스 이사회에 동시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너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차명아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유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차명아 씨 환자 협박 및 불법 감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완전히 함정이라고. 이건 계획된 일이야. 차명아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차명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유진,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야. 절대 끝난 게 아니라고. 차명아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차명아가 체포된 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 정성경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 안전해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성경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할머니가 움직이셨어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성경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유진이. 정성경이 약한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유진이 흥분해서 간호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잠깐만.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정성경이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차명아가 체포됐어요. 할머니를 협박한 죄로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래, 잘했구나. 정말 잘해냈어. 정성경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정성경을 진찰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의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정말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의사가 희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성경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유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냈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연락처가 없었다면 완전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한 거지.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나도 안심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정말 강한 아이야. 정성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았어요. 중요한 일이요. 무슨 일? 또 뭔가 계획이 있구나. 차명아가 남긴 모든 불법 자금을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완전히 정리해야 해요. 유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지. 완전히 끝을 내는 거야. 정성경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 리가 유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차명화의 모든 해외 비밀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완전히 다 찾아냈어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150억 원 정도입니다. 상당한 액수죠. 데이비드 리가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돈으로 서정그룹의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선홀딩스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네요. 빚 없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유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도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훌륭해요. 바로 진행하세요. 하루라도 빨리요. 유진이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명아가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원래 정성경 할머니가 서정그룹에 투자했던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희 돈을 되찾은 거네요. 원래 우리 것이었던 거였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네. 정의가 승리한 거야.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 거지. 정성경이 뿌듯해했습니다. 한 달 후, 정성경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 두꺼운 서류가 뭔가요? 유진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증여한다는 서류야. 모든 것을 다. 할머니, 이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 할머니가 건강하신데.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이르지 않아. 너는 이미 모든 걸 증명했어. 충분히 자격이 있어. 정성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건강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말이야. 정성경이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가문의 상속자야. 정말로. 할머니.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
이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야. 정성경이 유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이 서준호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일로 정말 미안해. 정말 죄송해. 서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니까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아들로서 막았어야 했는데 과거 일은 이제 됐어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진이 서준호에게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이게 뭐야? 이 서류가 뭔데? 어머니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당신의 개인 부채를 모두 정리했어요. 정말 내 빚을 다 갚아줬다고? 서준호가 놀라며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해뒀어요. 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왜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야?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때 부부였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호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꼭 지켜야 할 조건이요. 무슨 조건? 뭐든지 하겠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진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절대 나타나지 않겠어.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정말 정직하게요. 그럴게. 정말로 그럴게. 다시는 나쁜 일 안 하겠어. 서준호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정그룹은 공식적으로 청산되고 유선홀딩스로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차명환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협박죄, 불법 강금 미수, 횡령죄,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패륜 재벌 며느리, 환자 협박까지, 차명화 전 회장, 모든 재산 몰수, 한유진의 완벽한 승리, 유진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과 정성경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라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유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응, 진짜 끝났어. 너의 완전한 승리야. 정성경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내가 해낸 거야. 할머니는 기회만 만들어줬을 뿐이야. 정성경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정성경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유진의 최종 승리가 보도됐습니다. 한유진, 완벽한 복수 완성. 고아에서 재벌 총수까지 불가능한 신화. 정의가 승리한 현대판 신데렐라.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던 유진의 굴욕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능력과 정의로 모든 것을 이뤄낸 성공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 후 유선홀딩스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유진이 김민우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김민우가 보고서를 흔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 뭔데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유진이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말이야. 아, 정말 믿어지지 않아. 김민우가 보고서를 펼치며 감탄했습니다. 설마 적자는 아니죠?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적자는 무슨, 전년 대비 200% 성장이야. 200%라고. 김민우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그럼 거짓말이겠어? 여기 봐봐. 숫자가 말해주잖아. 김민우가 보고서를 유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이 보고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다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에요. 유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유진아. 직원들이야 원래도 열심히 했지만 유진이가 회장이 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김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임직원들이 유진이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어.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마워요, 오빠.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김민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유진이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야. 빛의 씨앗 재단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야. 김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서 말해봐요. 답답하게. 유진이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 아이들 얼굴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 김민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보육원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재단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김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지금도 좋은데? 유진이 의아해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기리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거야. 김민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요? 혹시 그분? 유진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맞아. 보육원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김혜자 선생님 말이야. 김민우가 그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그 이름을 듣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그립네요. 그치?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나 있었을까? 김민우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꿈을 꾸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름을 혜자희망재단으로 바꿀까? 어때? 김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선생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유진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성경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오셨다고요? 진짜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이 아이처럼 뛰어가서 정성경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기뻐하네. 정성경이 따뜻하게 웃으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유진이 할머니 품에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민우야, 너도 수고가 많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정성경이 김민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김민우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너한테 꼭 알려줘야 할 소식이 있어서 급히 왔어. 정성경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유진이 두근두근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내가 판단해봐. 정성경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답답하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할머니의 팔을 살살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차명화가 병원에 입원했대. 정성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 병원에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 교도소에서 계속 앓더니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 정성경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나, 많이 아프신가 봐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문제 없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구나. 그래도 사람 일인데 안타깝네요. 아무리 그래도 병든 사람은 불쌍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유진이야. 마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식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표정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진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역시 우리 유진이는 똑똑해. 맞아, 진짜 중요한 소식은 따로 있어. 정성경이 웃으며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걸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건가 봐요? 유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서야.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거야. 제목도 벌써 정했어. 더 섀도우 마스터. 정성경이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나, 저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될 만큼 대단한가요? 유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고아에서 재벌 총수까지, 그것도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라니. 정성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야기야. 이 세상 모든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정성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민우가 찬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작자는 누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유진이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우리 이야기에 푹 빠져서 꼭 만들고 싶다고 난리야.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로 할 건가요? 유진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이룬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정성경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더 섀도우 마스터가 완성됐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유진이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서정그룹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극적인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현대판 복수극의 완성,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다큐멘터리를 극찬했습니다. 유진과 김민우가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기분이 어때? 내 인생이 영화로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야? 김민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과거 일들을 다시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유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김민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오빠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유진이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 김민우가 유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빠. 유진이 뜨거워진 얼굴로 김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김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어머,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유진이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관없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도 괜찮아. 김민우가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빠, 설마 그게... 유진이 숨이 멎을 것 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한유진, 나와 결혼해 줄래? 김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유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너를 담아뒀어. 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어. 김민우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저도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나와 결혼해 줄 거야? 김민우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유진이 크게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뜨거운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과 정성경이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깜짝 소식이 있어요. 유진이 반지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그게 뭐야?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네. 정성경이 놀라며 유진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민우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했어요. 결혼하자고요. 유진이 아이처럼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야? 축하한다. 우리 유진아. 정성경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도 민우 오빠 좋아하시죠? 반대 안 하시죠? 유진이 살짝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대는 무슨...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눈에 뻔히 보여. 정성경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줄 몰랐어요. 유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언제 결혼할 거니? 정성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꽃이 피는 계절에 하고 싶어요. 아이고, 좋은 생각이야. 그럼 할머니가 주례를 서야겠네. 정성경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주례를 서주실 거예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녀 결혼식인데 할머니가 안 하면 누가 해? 정성경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유진이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한테 숨길 게 뭐 있겠니? 정성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복수 때문만은 아니었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사실 말이야. 정성경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리고 너에게서 특별한 뭔가를 받지. 어떤 특별한 걸요? 유진이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말이야. 그리고 내 예상이 완전히 맞았지.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유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내 안에 이미 그런 힘이 있었어. 할머니는 그냥 깨워주기만 했을 뿐이야. 정성경이 유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지. 나도 덩달아 행복해. 이제는 내가 너한테 기대어 살아야겠다. 정성경이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3년 후, 유선홀딩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진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자 희망 재단도 크게 성장해서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김민우가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지원할 아이들 명단 나왔어. 정말 대박이야. 김민우가 서류를 흔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더욱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어머,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그렇게 신나시면서 유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200명이나 돼.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 김민우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유진이 놀라며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꿈이 크고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야. 보면 볼수록 대견해. 김민우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모습 보면 저는 더 기뻐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는지 알아? 김민우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덕분이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맞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한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성경 명예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오셨다고요? 어서 모셔와요. 유진이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성경이 들어왔습니다. 7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이 뛰어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유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정성경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정성경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서예요? 할머니가? 김민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붓으로 글씨 쓰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서 너무 좋더라. 정성경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차명화 소식 들으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들었어.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더라. 정성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았대요? 10년이야. 나이가 많은 걸 고려해서 많이 줄여준 거지. 그래도 사람 일인데 좀 안타깝긴 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던 거야. 정성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원래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관리 정말 잘하세요. 약속이에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라. 손녀 성공하는 모습 더 많이 보려면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정성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유진이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해. 혈육보다 더 깊은 정이 생겼어. 정성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든 가족이죠. 맞아. 우리가 직접 만든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유진과 김민우가 집 발코니에서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기분이 어때? 정말 행복해? 김민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4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유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뺨 맞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어? 김민우가 과거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유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거지. 맞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정말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김민우가 유진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면서 살자. 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삶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뺨을 맞은 굴욕적인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정의로 모든 것을 이뤄낸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름답게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모도 없는 주제라는 말과 함께 뺨을 맞았던 한유진.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출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